지수야, 미안한데 네 방은 조카들한테 줘야겠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출항 1시간 전. 시어머니가 사람들 오가는 한복판에서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제 손엔 새벽부터 싸온 캐리어 2개가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엔 5,400만 원 결제한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제가 다 준비한 칠순여행이잖아요. 알아. 그래서 고맙고. 근데 미정이가 애들 데리고 가게 됐잖아. 5명 방인데 7명이면 네가 빠져줘야지. 신우이 최미정은 조카들 여권을 흔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옳게. 언니는 다음에 좋은데 또 가면 되잖아. 애들은 처음인데 뭐. 고맙다 정말. 형님, 근데 제가 보증금까지 깨가며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더 고맙지. 우리 잘 다녀올게. 사진 많이 찍어 올게. 남편 진철은 제 팔을 잡아 끌며 낮게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칠순인데 기분 망치지 마. 그냥 집 가. 나중에 얘기하자. 터미널 한복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탑승 게이트로 향했고 저는 짐가방 2개만 달랑 들고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갑판에서 손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였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불과 몇 시간 뒤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수야, 왜 전화 안 받아? 선상 크레딧이 0원이래. 물 한 병도 못 사. 여보, 제발 좀 풀어줘. 레스토랑도 안 되고 투어도 다 취소됐어. 옳게, 장난 그만해. 애들이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어.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죠. 그 사실이 조금은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36살이고요. 회계법인에서 세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만 5년쯤 됐어요. 남편 진철이는 물류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시어머니 박명자 어르신은 올해 71살이세요. 시누이 미정 형님은 저보다 4살 위인데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어머니 칠순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칠순 2주 전쯤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이라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죠.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얼굴엔 평소보다 환기가 더 있었고 옆에는 미정 형님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앉아봐. 네, 어머님. 차 한 잔 올리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철이는 제 옆에서 뭔가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어요. 있잖아, 나 곧 칠순이잖니.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남들 부럽지 않게. 시어머니 목소리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형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가 요새 친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크루즈 여행 다녀왔대. 바다 위에서 생일상 받고 그러는 거 진짜 로망이래. 크루즈요? 응.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배 타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이요. 가족 5명이면 기본 몇백은 우습게 넘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빙그레 웃으셨어요. 지수야, 너 형편 괜찮잖아.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월급도 쏠쏠하게 받고 이번 한 번만 좀 신경 써줘. 형편 괜찮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상가 보증금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진철이가 말했구나 싶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댁 명절 용돈, 병원비, 시어머니 옷값까지 제가 많이 보탰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친정 유산까지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 비쌀 텐데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좀 준비해줘. 진철이랑 상의해서. 진철이는 제 손을 슬쩍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평생 소원인데. 당신이 형편 되잖아. 평생 소원이요. 그 말 앞에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칠순을 그냥 넘길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진철이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야. 역시 지수가 있어서 든든해.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정 형님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비용 분담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 낸다는 분위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여행사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도는 6일짜리 크루즈 상품이 있었어요. 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VIP 캐빈은 인당 600만 원 선. 거기에 선상 크레딧, 기항지 투어, 프리미엄 레스토랑 예약까지 포함하면 총 5,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상가 보증금 8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제가 사무실을 차리거나 아이가 생기면 육아에 쓰려고 아껴두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칠순까지만 참고 끝내자. 이번 한번 크게 써주고 나면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으시겠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여행사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사 말로는 크루즈 성수기라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5,400만 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큰돈이었지만 시어머니 얼굴에 떠오를 미소를 생각하며 서명했어요. 예약 확인서를 받아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 네, 어머님. 예약 다 했습니다. 6일짜리 일본 대만 코스고요. VIP 캐빈으로 잡았어요. VIP. 우와, 지수 진짜 대단하다. 미정 형님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약 확인서를 빼앗듯 받아들고 찬찬히 읽으셨어요. 오션뷰 발코니에 프리미엄 다이닝, 선상 크레딧까지. 지수야, 이거 얼마 들었어? 그건 괜찮습니다, 어머님. 얼마냐니까? 5천 좀 넘습니다. 5천. 만 원? 아니요. 5,400만 원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이런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지. 미정아, 너도 옳게 본받아야 돼. 엄마, 나는 애들 키우느라 돈이 어딨어. 올케는 벌이도 좋고 유산도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유산도 있잖아라니요.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을 마치 시댁 공동 재산처럼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지수야, 그럼 배 안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어? 쇼도 보고 카지노도 가고 그런 거 다 되는 거야? 네, 어머님. 선상 크레딧 540만 원 충전해뒀으니까 음료수, 스파, 면세점 쇼핑 다 되세요. 540만 원이나? 와, 대박. 미정아, 우리 이번에 쇼핑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엄마, 나 명품 가방 하나 살까? 배안 면세점이 엄청 싸다던데. 둘은 벌써 쇼핑 목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처음 딱 한 번뿐이었고, 이젠 제 돈으로 뭘 살까만 고민하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기항지마다 프라이빗 투어도 예약했어요. 후쿠오카에서는 온천 체험하시고, 타이베이에서는 야시장 투어 다녀오시면 됩니다. 야,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근데 지수야, 우리 방 침대는 어떻게 돼? 더블 침대 하나, 싱글 소파베드 2개 있습니다. 5명 쓰기 딱 좋아요. 그럼 나랑 미정이가 더블 쓰고, 애들은 소파베드, 진철이도 소파베드 쓰면 되겠네. 너는? 저요? 저도 소파베드 쓸게요. 그래. 네가 제일 젊으니까 불편해도 괜찮겠지. 시어머니는 방 배치까지 순식간에 정하셨습니다. 제 의견 따윈 묻지도 않으셨어요. 미정 형님은 옆에서 기항지 지도를 펼쳐보며 신이 나 있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진철이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내가 친정에서 받은 보증금 얘기한 거야? 그게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그냥 대충 얘기했어. 대충 얼마나 있는지까지? 아니, 금액까지는 안 했고 그냥 좀 여유 있다고만 했지.
그럼 형님은? 누나도 알긴 아는데, 뭐 어때? 가족끼리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재산 상황까지 공유되고 제 돈으로 효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당신이 예민한 거 아냐? 같은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출항까지 일주일 남았을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내일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갈래? 크루즈 입고 갈 옷 좀 사려고. 네, 어머님. 몇 시에 만날까요? 2시. 미정이도 같이 온대. 우리 셋이 쇼핑하자. 다음날 백화점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은 이미 들뜬 표정이었어요. 여성복 매장을 돌며 이것저것 골라 입더니 시어머니는 200만 원짜리 재킷을, 미정 형님은 150만 원짜리 원피스를 집으셨습니다. 지수야, 이거 어때? 배 안에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예쁘세요. 그럼 이거 살게. 계산해줘. 네. 크루즈 갈 옷인데 당연히 네가 사줘야지. 내 덕분에 가는 여행이잖아. 미정 형님도 제 팔을 잡았어요. 옳게. 나도 이거 하나만. 응. 이번 한 번만.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 350만 원. 옷 두 벌 값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호강을 하네. 호강이요. 제 돈으로 제가 빠진 호강을 시켜드리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하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크루즈 예약에 5,400만 원, 옷값에 350만 원. 벌써 6천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보증금은 이제 2천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칠순까지만, 이번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미정 형님이었어요. 옳게, 우리 애들도 배 태울 수 있을까? 갑자기 애들이 가고 싶대. 방은 어차피 5명 쓸 수 있잖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들까지요? 그럼 저는 어디서 자라는 거죠?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폰을 엎어뒀어요. 다음날 아침 진철이한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형님이 애들도 태우고 싶대. 그래? 그럼 태우지 뭐. 어차피 방 넓잖아. 근데 5명 방인데 애들까지 하면 7명이야. 나는? 당신은? 그냥 소파베드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아? 이미 꽉 찬다니까. 소파베드도 2개밖에 없어. 그럼 뭐. 그때 가서 보지. 진철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저를 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다 준비하고 돈까지 다 낸 여행인데요. 출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칠순 여행 잘 다녀오고 나면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인천항에서 제가 마주한 건 믿음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출항 당일 아침 6시 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짐을 점검했습니다. 여권, 탑승권, 신분증, 상비약, 여벌 옷가지까지 2개의 캐리어를 꼼꼼히 챙기고 가족들 것까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혈압약은 챙겼는지, 미정 형님 아이들 멀미약은 있는지. 진철이가 부스스 일어나 물었습니다. 벌써 다 쌌어? 응. 너도 빨리 준비해. 9시까지 인천항 가야 돼. 알았어. 차에 짐을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 조카 둘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조카들은 신이 나서 방방 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새로 사신 재킷을 입고 거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진작했지. 지수야, 우리 짐도 내 차에 실어야 하는데. 네, 트렁크에 공간 있으니까 넣으세요. 미정 형님의 캐리어 3개가 추가로 실렸습니다. 조카들 것까지 합치면 총 7개. 트렁크가 빵빵했어요. 그렇게 7명이 한 차에 타고 인천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조카들은 배 얘기에 신이 났고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은 면세점 쇼핑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 안에서 화장품 사도 되지? 당연하지. 지수가 크레딧 넣어놨잖아. 마음껏 사. 올케, 고마워. 이번 여행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저는 운전하며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기분 탓이야. 다들 즐거운데 나만 왜 이래?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반쯤이었어요. 주차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거대한 크루즈선이 부두에 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저거 진짜 크다. 조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도 감탄하셨고요. 저 배를 우리가 탄다고? 지수야, 진짜 잘 골랐다. 네, 어머님. 저것도 크루즈 중에선 큰 편이래요. 짐을 내리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예약 확인서와 여권을 꺼내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정 형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케,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애들 말인데. 조카들요? 응. 사실 애들 여권이랑 탑승 서류 준비해왔거든. 혹시 자리 있으면 태우려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예약이 5명으로 돼 있어서요. 추가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아까 어머니랑 얘기했는데. 뭐려? 미정 형님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지수야, 미안한데 내 방은 애들한테 줘야겠다. 네, 미정이가 애들 데리고 가게 됐잖아. 5명 방인데 애들까지 하면 7이야. 누군가는 빠져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행 제가 다 준비한 건데요. 알아. 그래서 고맙지. 근데 방이 모자라잖아. 네가 이해해줘야지. 어머님, 예약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돈도 제가 다 냈잖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지. 근데 애들이 처음 가는 여행인데 어떡해. 너는 다음에 좋은데 또 가면 되잖아. 미정 형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는 돈도 잘 벌고 나중에 기회 많잖아. 애들은 이번 겨울방학 아니면 언제 가겠어. 응? 형님,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출항한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요? 너무한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이런 것도 양보 못해. 진철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큰 소리 내지 마. 사람들 다 쳐다봐. 큰 소리? 지금 나한테 짐 싸서 집에 가라는 소린데 큰 소리 안 낼 수가 있어?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배는 지금 출항하는데 무슨 나중이야? 어차피 너 없어도 방은 쓸 수 있어. 예약자만 체크인하면 되니까.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 없어도요. 제가 돈 내고 준비한 여행인데 저 없이 가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예약 확인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지수야, 서류 내가 갖고 갈게. 체크인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선물 사올게. 어머님, 이건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예약자 이름은 상관없어. 가족이면 다 돼. 여행사에서 그러더라. 미정 형님이 아이들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애들아, 인사해. 고모 덕분에 배 타는 거야. 고모, 고마워요. 조카들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터미널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저는 제 가족한테 버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철이가 제 캐리어를 밀어줬습니다. 주차장에 차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 나는 어머님 모시고 배 타야 돼. 진철아,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도 뭐도 없어.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당신이 양보 좀 해. 양보. 5,400만 원 들인 여행에서 나보고 양보하라고? 목소리 좀 낮춰. 창피한 건 저였습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시누이한테 다 당하면서도 목소리조차 못 내는 제가요.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그들이 걸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예약 확인서를 들고, 미정 형님은 조카들 손을 잡고, 진철이는 캐리어를 끌며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엔 제 캐리어 손잡이가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엔 여권과 제 옷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레는 표정으로 배에 오르는 가족들, 손을 흔드는 연인들.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크루즈선의 백고동 소리가 울렸어요. 천천히 부두를 떠나는 배, 갑판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진철이한테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안.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집 가 있어. 미안하다고요. 설명하겠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돈을 쓰고 제 자리를 빼앗고 제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저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행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하거든요. 회계사 습관이죠. 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서, 탑승자 등록 정보. 모든 건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결제자도 저, 예약자도 저, 선상 크레딧 명의도 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참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희생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 돈을 공짜로 여겼습니다. 저는 폰을 들고 여행사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크루즈 예약 문의드리려고요. 네, 고객님. 예약 번호 말씀해 주세요. 예약 번호는 CRG-24108이고요. 예약자 한지수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결제자인데요. 선상 크레딧이랑 유료 옵션 취소 가능한가요? 결제자 본인이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배가 이미 출항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사용 정지만 가능한데요. 정지만 돼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어떤 항목을 정지하시겠어요? 선상 크레딧 540만 원, 후쿠오카 프라이빗 투어, 타이베이 야시장 투어, 프리미엄 레스토랑 예약, 선상 스파 예약, 전부요. 전부 정지하시면 탑승객분들이 이용하실 게 거의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상담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배를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하얀 배. 그 안에서 지금쯤 제 가족들은 신이 나서 객실을 구경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청소하는 직원들만 오가는 텅 빈 공간. 저는 그제야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여행사 상담사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항목 전체 사용 정지 완료되었습니다. 선상 시스템의 반영까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1시간이요. 그럼 배가 공해상에 진입할 즈음이겠네요. 그때쯤이면 시댁 식구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겠죠. 저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트렁크를 열어 캐리어를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진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가봤자 텅 빈 집뿐이었고 회사는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나 시댁한테 크루즈 여행에서 쫓겨났어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세란 이모. 친정어머니 동생이시고 엄마 돌아가신 뒤로 늘 제 안부를 챙겨주시던 분이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지수야. 무슨 일이야? 너 오늘 크루즈 탄다며? 이모. 저 집에 가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이모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 저 배 못 탔어요. 뭐? 왜? 아파서? 아니에요. 시댁에서 저 빼고 갔어요. 전화 너머로 이모가 숨을 들이켰어요. 지금 어디야? 인천항이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1시간쯤 지나 이모가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수야, 이모. 울지 마. 일단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그제야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5,400만 원 들여 준비한 여행, 출항한 시간 전 애들은 통보, 조카들 때문에 빠지라는 말, 남편의 외면까지. 이모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지수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참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참았기 때문에 만만해진 거야. 이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모, 근데 저 어떡해요? 배는 떠났고, 돈은 이미 다 나갔고,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아니, 최소한 본때는 보여줄 수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는 제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지수야, 너 회계사잖아. 계약이랑 권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약이 내 이름이면 결제자 권한이 있는 거 아냐? 그건 맞는데요. 그럼 그 권한을 써. 지금 당장. 저는 이미 선상 크레딧과 투어를 취소했다고 말했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하게 해야 돼. 뭐려? 증거 모아. 네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널 배제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 이모는 차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모는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보자. 네가 시댁한테 쓴 돈 전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지난 5년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은행 앱을 열고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송금 기록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명절 용돈, 시어머니 병원비, 시아버지 장례비, 시누이 아이들 학원비 보조, 시댁 보일러 교체 비용, 시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미정 형님 대출 이자, 그리고 이번 크루즈 여행비와 옷값까지. 숫자가 쌓였습니다. 5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마지막 합계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총 1억 4천만 원. 이모,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썼어요? 이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헌신이 아니라 착취야. 근데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되는 줄 알아?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까지 시댁 돈처럼 여기고 내 월급까지 당연하게 쓰고. 이게 가족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 참아. 네가 무너지기 전에 끝내. 어떡해요? 법적으로 정리해. 이혼도 고려하고 쓴 돈도 따지고.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마. 이혼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요. 이모,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내 인생이잖아. 이모는 지인 변호사 연락처를 건네주셨어요. 월요일에 여기 전화해봐. 상담 받고 준비해. 일단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쉬자. 이모,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진작에 이혼시켰을 거야. 이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철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배 탔어. 방 진짜 좋다. 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를 쫓아내놓고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배 위에선 지금쯤 시댁 식구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선상 크레딧이 막힌 걸 알았을까요? 투어 예약이 취소된 걸 발견했을까요? 핸드폰을 보니 미정 형님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올케, 고마워. 애들이 진짜 좋아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살게. 다음에 맛있는 거요. 5,400만 원짜리 여행을 맛있는 거로 갚겠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폰을 엎어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모가 차려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터미널에서의 그 순간만 떠올랐어요. 내 방은 애들한테 줘야겠다. 너는 다음에 가면 되잖아. 당신이 양보 좀 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양보가 아니라 포기였다는 걸. 제가 포기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지수야, 잠은 잤어? 네, 이모. 근데 배 위에선 어떻게 됐을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밥 먹어.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철이었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 급해. 급하다고요. 뭐가 급한 걸까요? 저는 문자를 지우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전화 좀 받아봐. 배에서 문제 생겼어. 문제요. 드디어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가 물었어요. 뭐래? 배에서 문제 생겼대요. 그래? 이제 시작이네. 이모. 근데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잔인한 건 그 사람들이야. 넌 그냥 내 권리를 행사한 거야. 오후가 되자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진철이, 시어머니, 미정 형님. 모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선상 크레딧이 안 된대. 지수야, 지금 장난해. 투어도 취소됐어. 올케, 이거 네가 한 거야? 스파 예약도 다 날아갔어.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에 딱 하나만 보냈습니다. 공짜 효도는 끝났어요. 제 돈으로 저 없이 즐기려고 했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이모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잘했어, 지수야.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이요. 크루즈가 출항한 지 24시간쯤 지났을 무렵, 제 핸드폰엔 203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진철이 89통, 시어머니 67통, 미정 형님 47통. 문자는 그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이모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은 화, 마지막엔 애원. 그 변화가 재미있었어요. 진철이 첫날 오후 2시. 여보, 크레딧 왜 안 돼? 확인 좀 해봐. 진철이 첫날 오후 5시. 야, 장난 그만해. 어머니가 진짜 화나셨어. 진철이 첫날 밤 10시.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지금 배 안에서 물 한 병도 못 사. 물 한 병도 못 산다고요. 배 안에선 기본 뷔페 식사는 무료지만 생수나 음료, 간식 같은 건 전부 선상카드로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상카드가 제 명의 크레딧과 연결돼 있었고 제가 그걸 정지시켜버렸으니 한 푼도 못 쓰는 거죠. 시어머니 첫날 밤 11시. 지수야, 네가 어머니 칠순여행 망치려고 작정했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며느리가 할 짓이요. 며느리 돈으로 며느리 빼고 가는 건 괜찮고요. 미정 형님 둘째 날 아침 7시. 올케, 제발. 애들이 배 안에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 일단 풀어놓고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풀어놓고요. 그러면 나중엔 또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겠죠. 저는 문자를 읽다가 이모한테 보여줬어요.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이모는 문자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수야,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네. 네가 없으면 물 한 병도 못 산다면서 왜 널 쫓아냈을까? 저도 궁금해요. 당연하지. 내 돈만 필요했지 넌 필요 없었으니까. 이모 말이 맞았어요. 그들에게 제 존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지갑만 중요했죠. 진철이 둘째 날 오후 1시. 야, 한지수,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가 배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레스토랑 입장도 막히고 스파 예약도 취소됐대. 네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하다고 할까요? 더 당해봐라고 할까요? 이모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답장하지 마. 무시하는 게 제일 아파. 네, 이모. 저는 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월요일 변호사 상담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5년간 시댁에 쓴 돈, 진철이가 제 동의 없이 사용한 카드 내역, 시어머니가 제 친정 유산을 언급한 대화 녹음까지.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진철이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카톡이었어요. 제가 몰래 진철이 폰을 확인했을 때 캡처해뒀던 거였습니다. 진철이 시어머니 2달 전. 어머니, 지수 장모님 돌아가시고 상가 보증금 8천 받았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진철이. 그래, 우리 며느리 효자네. 칠순 여행 때 좀 써도 되겠다. 진철이 시어머니. 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해 보겠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유산을 시댁 계획에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구나. 둘째 날 저녁 여행사 제휴 담당 윤석범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저 윤석범입니다. 아,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크루즈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배에서 여러 건의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요. 탑승객분들이 크레딧이랑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고 항의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요청하신 건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제가 전액 결제했는데 탑승 당일 가족들이 저를 배제하고 떠났다고. 윤석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정말 심하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배가 지금 공해상이라 환불이나 재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정지시킨 항목은 항해 내내 복구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6일 내내 기본 서비스만 받는다는 거예요? 네. 무료 뷔페 식사, 기본 엔터테인먼트만 가능하고요. 유료 옵션은 전부 차단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시댁 식구들은 앞으로 나흘을 더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네요. 팀장님, 그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과장님이 결제자시고 탑승자 명단에도 등재돼 있으니까요. 다만 탑승객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죠. 불편하면 되죠. 저도 터미널에서 엄청 불편했으니까요. 윤석범 팀장은 작게 웃었어요. 과장님, 제 입장에선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전화를 끊고 이모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모, 6일 내내 복구 안 된대요. 잘 됐네. 그 사람들 제대로 맛 좀 봐야 해. 밤이 깊어지자 문자가 더 급해졌어요. 시어머니 둘째 날 밤 11시. 지수야, 제발 부탁이야. 일단 크레딧만 풀어줘. 내가 잘못했어. 칠순인데 이렇게 망신당하면 어떡해. 미정 형님 둘째 날 밤 11시 30분. 올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풀어줘. 진철이 셋째 날 새벽 1시. 한지수, 나 진짜 화났어. 집에 오면 두고 봐. 이혼할 거야. 이혼이요. 제가 먼저 하려던 말을 남편이 먼저 꺼냈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뭐래? 이혼하겠대요. 그래? 그럼 너도 이혼하고 싶다고 해. 네, 이모. 근데 제가 음성 메시지 하나만 남겨도 될까요? 뭐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저 한지수입니다. 5,400만 원 들여 준비한 칠순 여행에서 출항 1시간 전에 쫓겨났습니다. 제 방은 조카들한테 줘야 한다고 하더니 저 없이 배를 탔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제 돈으로 결제한 모든 혜택을 정지시켰습니다. 선상 크레딧, 투어, 레스토랑, 스파 전부요. 공짜 효도는 끝났어요. 여러분도 배 안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진철 씨. 이혼 얘기 먼저 꺼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귀국하면 법원에서 봅시다. 녹음을 마치고 저는 파일을 진철이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미정 형님한테도 똑같이 전송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저는 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모가 불을 꺼주셨습니다. 지수야, 잘 자. 네, 이모. 근데요. 응? 저 지금 속이 시원해요. 그렇지? 네, 진짜요. 그날 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으니까요. 크루즈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모 집 작은 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시댁 관련 지출, 진철이 명의로 긁은 제 카드 내역까지 엑셀 시트에 정리하니 숫자가 무섭게 커졌어요. 총 지출 1억 4,283만 원. 그중 시댁 직접 지출이 9,800만 원, 진철이가 제 동의 없이 사용한 금액이 2,100만 원,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2,383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월급과 친정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모, 이거 좀 보세요. 이모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지수야,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봉사활동이었네. 그러게요. 근데 이모,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진철이 카톡 캡처본을 보여드렸어요. 2달 전 진철이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진철이 시어머니, 어머니, 지수 장모님 돌아가시고 상가 보증금 8천 받았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모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내 엄마 유산을 시댁 돈처럼 떠벌린 거야?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는 1달 전 미정 형님과 시어머니의 대화도 보여드렸어요. 미정 시어머니. 엄마, 올케 친정에서 돈 받았다며?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해봐. 시어머니 미정. 그래, 내가 얘기해 볼게. 지수가 워낙 착하니까 거절 못해. 이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야, 이 사람들 진짜 가족이 맞아? 내 엄마 유산을 자기들 용돈처럼 여기네. 저도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거야?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쓴 돈 중 부당한 부분은 다 정산받을 거예요. 이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 꼴 못 봤을 텐데. 내가 대신해서라도 도와줄게. 고마워요, 이모. 그날 오후, 저는 이모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민정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가정사건 전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네, 변호사님. 오세란님한테 대략 들었어요. 크루즈 여행에서 쫓겨나셨다고요? 네, 출항 1시간 전에 통보받았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크루즈 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서, 5년간 시댁 지출 내역, 진철이 무단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진철이와 시댁의 대화 캡처본까지. 김민정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회계사시라고 들었는데 역시 직업병이죠. 좋아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랑 장모님 유산을 시댁과 공유한 대화 기록은 결정적이에요. 그럼 제가 쓴 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지만 부당이득 부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용한 금액이랑 시댁 직계 가족 아닌 친인척에게 지출한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 귀책 사유가 명확해지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3천만 원이요. 1억 4천만 원 중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제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일단 이혼 수장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귀책 사유는 배우자의 경제적 배신 및 가족 간 신뢰 파괴로 잡을게요.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요. 언제쯤 소장 넣을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한씨, 남편분이 귀국하고 나서 협의 이혼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협의하면 또 제가 양보하게 될 거예요. 김민정 변호사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바로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잘하셨으니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와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소장 준비 시작했어요. 잘했어, 지수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거야. 네. 근데요, 이모. 응? 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진철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진철이 오후 3시. 한지수, 우리 내일 인천 도착해. 집에서 기다려. 할 말 있어. 할 말이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모 집 작은 방에서 지난 5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과 찍은 사진들, 명절 선물 영수증, 병원비 납부 확인서. 추억이 아니라 증거로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웃고 있는 사진 속 제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칠순 때 찍은 사진, 미정 형님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간 사진, 시댁 가족여행 사진. 전부 제가 돈 내고 제가 준비한 자리였지만 저는 늘 사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돼. 사진을 정리하고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친정어머니 영정 사진을 봤어요. 이모 집 작은 선반 위에 모셔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지키는 게 맞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진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지금 인천항 도착했어. 너 어디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저 집 안 가요. 이혼 소장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곧 전화가 다시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지수야, 우리 지금 집 왔는데 너 어디 갔어?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미안했다고요? 아니면 네가 오버한 거다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 소장 최종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놨어요. 1시, 이혼 소장 초안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혼 청구 사유, 1점 배우자의 경제적 배신 및 신뢰 파괴, 2점 배우자 가족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 모욕 및 인격 침해, 3점 혼인 관계 유지 불가능한 사유,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 지출 정산 3,2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서류를 다 읽고 저는 펜을 꺼냈어요. 변호사님, 여기 서명하면 되나요? 네. 서명하시면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지수. 5해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이름이요.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철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소장. 진짜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진철 씨. 5년 동안 제 돈으로 살면서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인천항에서 버려도 돼요? 제 친정 유산을 시댁 돈처럼 떠벌려도 되고요? 그건 법원에서 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한테 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1시. 사무실을 나와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소장 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네. 네. 근데 저 떨려요. 괜찮아. 네가 옳은 일 하는 거야. 핸드폰을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자유로운 하늘 같았어요. 크루즈 귀국 당일, 저는 인천항 입국장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함께 와주셨어요. 진철이한테서 도착했다는 문자가 온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수야, 긴장돼? 아니요, 이모. 오히려 궁금해요. 어떤 얼굴로 나올지. 그래, 당당해야 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새로 사신 재킷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미정 형님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이들도 피곤한 표정이었고 미정 형님은 선글라스를 낀 채였지만 얼굴이 부은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철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여보, 진철 씨라고 부를게요. 이제 남이니까.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건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심했어. 우리 배 안에서 6일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
저는 인천항에서 6시간 서 있었어요. 비교하실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정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우리 진짜 힘들었어. 애들이 배 안에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기항지 투어도 못 가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5,400만 원 쓰고 배 한 번 못 탄 사람한테 그 말 하실 거예요? 그건 미안한데, 올케도 이해 좀 해줘야지. 가족끼리. 가족 아니에요, 이제.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카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 5년간 시댁 지출 내역서, 진철이 무단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진철이와 시댁의 대화 캡처본까지. 이게 뭐야? 진철이가 물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산서요. 5년간 제가 쓴 돈 전부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억 4천만 원? 네. 제가 시댁에 쓴 돈이에요. 명절 용돈,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 형님 아이들 학원비 보조금까지. 전부요. 미정 형님이 발끈했어요. 야, 그걸 왜 지금 따져?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지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칠순 여행 5,400만 원 쓰고 저 빼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추앙 1시간 전에 통보하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수야,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이혼까지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 안 할 거예요. 5년 했는데 받은 건 모욕뿐이었어요. 모욕. 우리가 언제 널 모욕했어? 인천항 터미널 한가운데서 짐 들고 서 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버리고 가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니 지수 씨. 진정하고 얘기하자. 우리 집 가서 집 안 가요. 그리고 할 얘기 없어요. 이혼 소장 진짜 낼 거야? 이미 냈어요. 다음 주에 법원 접수돼요. 진철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어. 우리 5년 살았는데 그냥 끝낼 거야? 5년 동안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제 돈 쓰고, 제 희생 받고, 끝에 져버렸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았어요. 인천항에서 제 팔 뿌리치고 어머니 편들었잖아요. 진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화 기록 보세요. 제 친정 유산을 시댁 돈처럼 떠벌린 것도, 형님이 제 돈으로 애들 학원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전부 증거 있어요. 미정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언제 그랬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미정 시어머니. 엄마, 올케 친정에서 돈 받았다며?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해봐. 미정 형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걸 어떻게 봤어? 내 카톡을. 진철 씨 폰에 있더라고요. 엄마 유산 얘기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지수야,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잘못하신 거 아세요? 그럼 왜 배탈 때는 모르셨어요? 그건. 그리고 제가 크레딧 끊었을 때도, 투어 취소됐을 때도 전화하셨잖아요. 미안하다고는 안 하시고. 일단 풀어놔 그러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모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가요. 그래. 지수야. 일어서려는데 진철이가 제 앞을 막았어요. 한지수, 너 진짜 이혼할 거야? 후회 안 해?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5년 동안 아내의 희생으로 산 거. 난 너 사랑했어.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천항에 버리고 가요? 진철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뒤에서 미정 형님이 소리쳤어요. 올케,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제가 없을 때 말이에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데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괜찮아? 네, 이모. 속 시원해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다. 차를 출발하며 백미러로 입국장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 진철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 진철이한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 후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기를 켠 채로요.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진철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왔어. 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진철이는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할 얘기만 하고 갈게요. 지수야. 지수 씨라고 해요. 진철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지수 씨.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 네.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인천항에서 그런 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내 마음이 풀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뭔데? 5년간 제가 시댁에 쓴 돈, 당신이 제 동의 없이 쓴 돈, 그리고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보낸 카톡이요. 진철이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어떻게, 당신 폰 비번 알잖아요. 123,456점, 5년 동안 안 바꿨더라고요. 너 내 폰을 몰래 봤어? 몰래 본 게 문제예요. 제 친정 유산을 시댁 공금처럼 떠벌린 게 문제죠. 진철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서류 중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수 장모님 돌아가시고 상가 보증금 8천 받았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게 당신이 어머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그건 제 허락도 없이 제 유산을 시댁 돈처럼 말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공유한 거지. 뭐가 문제야? 가족이요? 가족이면 인천항에서 버려도 돼요? 진철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님이 어머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올케 친정에서 돈 받았다며?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해봐. 이것도 가족이라서 괜찮아요? 누나가 그런 건 나도 몰랐어. 몰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또 다른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진철이 미정. 누나, 지수 돈 좀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내가 얘기해 볼게. 진철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당신도 똑같았어요. 제 돈을 시댁 공금처럼 여기고 저는 그냥 지갑으로 본 거죠. 아니야, 나는 그만해요. 변명 듣기 싫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진철 씨, 이혼은 확정이에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거고요. 지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기회는 5년 동안 드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진철이가 뒤따라왔어요. 지수 씨,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칠순 여행 망친 것 때문에 친척들한테 엄청 욕먹고 계셔. 저는 돌아봤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해. 우리 가족 다 무너지는데 전 이미 무너졌어요. 인천항에서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진철이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1시 시어머니께서 사무실로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 씨 연락처가 막혀 있어서 저한테 연락하셨대요.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만나면 또 제가 져요.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김민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절 의사 전달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모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이모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 지수 시어머니입니다. 지수 좀 만나고 싶어서요. 이모는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크루즈 탈 때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님. 나 정말 미안해. 인천항에서 그런 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늦은 거. 근데 지수야, 우리 이혼만은 막아보자. 응? 왜요? 어머님한테 제가 뭐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가족한테 그렇게 해요? 나도 칠순이라고 기분이 들떠서. 미정이가 애들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 네가 양보해 줄 줄 알았어. 양보가 아니라 희생이었어요. 5,400만 원 쓰고 배 한 번 못한 게 양보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머님, 저 5년 동안 1억 4천만 원 썼어요. 시댁에요. 뭐, 명절 용돈, 병원비, 여행비, 형님 아이들 학원비까지 전부 제 돈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진철 씨가 제 친정 유산을 어머님한테 말한 것도 알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고 하셨죠? 그건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 허락도 없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 안 할 거예요. 5년이면 충분했어요. 지수야, 제발. 나 이제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 칠순 여행 며느리 돈으로 가놓고 며느리 빼고 갔다고 다들 욕해. 그건 어머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까지는. 어머님, 전 이미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또 무너졌겠죠. 어머님이 우시네. 내가 너무한 건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안 울어요. 어머님 눈물에도 안 흔들려요. 지수야. 그리고 이혼은 제가 결정한 거예요. 되돌릴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넌 너무 변했어. 아니요, 어머님. 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누군가의 며느리 되기 전에 저로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고개를 떨구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이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수야, 잘했어. 이모, 근데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아니야. 넌 그냥 내 인생을 되찾은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빨리 진행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이요.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 저는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진철이와 그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조정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네, 판사님. 진철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에서 청구하신 3,200만 원 재산 분할은 과도합니다. 혼인 기간 중 지출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고, 김민정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제출한 증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 가족에게 직접 지출된 것입니다. 시댁 직계의 가족 병원비, 시누이 자녀 학원비, 그리고 이번 크루즈 여행비까지요. 그건 가족 간 도움이었고,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원고명의 카드를 사용했고, 원고의 친정 유산 정보를 시댁 가족과 공유하며 사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출한 대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진철이를 봤어요. 최진철 씨, 이 대화 기록이 사실입니까? 네. 장모님 유산을 시어머니와 공유하신 것도요? 그건 가족이니까. 원고 동의는 받으셨나요? 진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최진철 씨, 이건 명백한 신뢰 파괴입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 간 신뢰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셨네요. 진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2,8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총 3,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시죠. 진철이 변호사가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합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측 서명해 주시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5년간의 결혼이 끝났어요. 진철이는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지수 씨, 할 말 없어요. 이제 남이에요. 정말 후회 안 해.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와 미정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지수야, 제발. 그리고 혹시 제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미정 형님이 소리쳤어요. 야, 한지수. 네가 우리 가족 다 망쳤어. 저는 돌아봤어요. 형님, 망친 건 형님들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 되찾은 거예요. 법원을 나와 이모가 기다리는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이모. 이혼 성립했어요. 재산 분할은 3,6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이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지수야. 이모, 고마워요. 이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 네가 용기 낸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진철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수 씨,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진철이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미정 형님 연락처도 모두요. 일주일 후 재산 분할금 3,6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1억 4천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제 권리를 찾은 거였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세무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지수 세무회계 사무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지수로 사는 삶이요. 개업 첫날 이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지수야, 축하해. 고마워요, 이모. 네, 엄마가 봤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첫 고객 상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젠 저를 위해 사는 삶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남긴 유산 지켰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됐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이모 친구분이 시어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수야, 내 시어머니 요새 친척 모임에도 안 나온대. 크루즈 사건 때문에 다들 수군거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시누이도 남편이랑 싸운다던데.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모, 저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중요하지. 6개월 후 사무실이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고객도 늘어나고 수익도 안정됐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 정리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 씨, 저 진철입니다. 번호 바꿨어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어요. 할 얘기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 참 많이 변했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되기 전 한지수였을 때로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답은 명확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요. 5,400만 원